자, 봐주시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수업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을 2달 반 가량 했어요. 그래서 이론을 전부 다 배우고 그 이론을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엄청 중요하죠.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수업이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네. 자, 보시고. 파트별 문제풀이죠. 파트별 문제풀이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파트별로 문제에 적용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열심히 배운 거가 문법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습입니다. 예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뭐 제가 거기다가 커리큘럼에 가이드 다 적어놨지만 그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복습할 때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과정에서 개념 완성 다음에 필수 이론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온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제풀이 과정이 파트별 문제풀이 하나 그리고 랜덤 문제풀이 1, 2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파트별 문제풀이 수업과 그 다음에 그냥 랜덤 문제풀이가 있고 심화 랜덤 문제풀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를 또 2번 하고 기출 문제풀이까지 끝나고 나면은 파이널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중간 단계 정도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예습이 포인트입니다. 예습. 자, 저희가 이론을 하는 동안은 예습할 게 없었죠. 그냥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복습이 주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예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아닌 거랑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들어주실 것.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예습 방법입니다. 수업 전에 제가 저희 교재를 이제 미리 풀어보시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는 항상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 타임에 대략 한 10문제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3타임 수업을 하면 한 30번 정도, 3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답을 보지 마셔야 됩니다. 답을 미리 보고 오면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이게 정답인 걸 아니까, 좀 편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른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 때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알았죠?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본 수업 진행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 말고 다른 부분 읽어보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50문제를 답만 확인하며 푸는 것보다 10문제를 제대로 따져가며 꼼꼼히 푸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답만 고르는 연습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냥 답 짓기 연습하는 거라서 그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고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양으로 가는 건 저희 후반기예요, 후반기. 후반기에서는 양치기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제대로 푸세요. 하루에 10개를 풀어도 좋습니다. 대신 제대로. 알았죠? 그 다음 복습. 교재 뒷부분에 파트별 문제풀이 다시 풀어볼 수 있는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강의 끝날 때마다 복습 프린트가 있어요. 거기 목차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우리 현강 친구들은 어차피 제가 프린트 파일로 줄 거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 자료 뽑아서 줄 거예요. 그거 따라 하시면 되는데 강 끝날 때마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복습 프린트로 복습하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복습 프린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푸는 문제들을 순서를 좀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살짝 바꿔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풀었을 땐 A가 답이지만 여기 복습 프린트로 풀 때는 C가 답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지 않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 알았죠?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월요일 날 풀었던 거를 월요일 날 또 복습 프린트로 푸는 거는 비추고요. 까먹을 막 할 때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잊을 막 할 때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복기가 되거든요. 내가 배웠었던 것들이 어떻게 나왔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필수 이론책 이제 수업 때는 안 쓰지만 복습할 땐 계속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알 거예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필수 이론에서 배웠었던 토픽이 나와요. 그럼 그 토픽을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살짝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걸 해야지 내가 배웠었던 이론이 나왔다라는 그런 증명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그 필수 이론 책의 모든 토픽들이 조금씩 전부 다 표시가 되어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겠지만 꼭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marry 다음에는 with를 붙일 수 없다. enter 다음에 into를 붙일 수 없다. 이게 자동사로 운동하기 쉬운 타동사 토픽입니다. 그쵸? 근데 동사 중에 transcend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over라는 전치사를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사로 운동하기 쉬운 타동사 똑같은 토픽인데 이론 책에 없습니다. 왜냐?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풀다가 만약에 보면 그럼 그쪽 파트 가가지고 추가하는 거죠. 그다가 밑에다가 살짝 이런 것도 나왔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론책에 있는 내용이 모든 문법 문제의 토픽의 한 80% 정도를 거기다가 모아놓은 거라 보시면 돼서 이제 문자 풀 때 보면은 안 배우는 것도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 복습할 때 이론책에다가 추가해서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이론책이 내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시게 될 거다. 알았죠? 그리고 꼭 해야 될 거. 복습 프린트 주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요. 그거 복습 프린트 하실 때 구조 파악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해석도 꼭 해보고 알았죠? 그렇게 해야지 번역이 늘겠죠. 그래야 독해가 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고맙다고 할 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문법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독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단어들의 조합으로 대충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게 문법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랑 이제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독해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독해가 아니라 번역 실력이 늘어야 되거든. 해석을 훨씬 더 예전보다 잘할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야. 제대로 쫓아왔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서 가끔 고마운 게 학생들이 해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당연한 거거든, 사실. 문법 공부가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구조 파악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걸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문제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조 파악이에요. 문장 구조 파악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증명해 드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다음 페이지 내용이에요. 그 목차 다음 얘기. 편의 문법 문제 유형. 가보죠. 자, 거기 가보면은 빈칸, 밑줄, 정비문, 기타라고 돼 있어요. 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빈칸 문제, 밑줄 문제의 문제 출제 비중이 대략 90%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두 개 합쳐서 10%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변했는데 한 10년 전에 8대2였거든? 근데 한 2, 3년 전에 9대1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95대5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법 문제가 거의 빈칸 밑줄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맨날 보던 문제 유형이죠. 빈칸 밑줄은. 제가 맨날 복습 자료로 드렸었던 거에서 언제나 나오던 유형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복습 자료로 드리는 거에서 가끔 정비문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정문비문이 뭐죠? A, B, C, D 문장 주고 이 중에서 맞는 문장 고르세요. 틀린 문장 고르세요. 네,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왜냐면 빈칸은 빈칸에 집중하면 되고 밑줄은 밑줄만 보면 되는데 정비문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빡센 문제인데 이게 원래는
전체 시험 문제의 거의 10%는 차지하고 있어서 은근히 네, 주된 토픽이었어요. 근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지금 3월, 4월 모의고사에 정비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 그게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거야. 그 정도로 요즘 정비문 문제를 내는 학교가 줄어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내는 학교가 어디냐면 한국에 대해서 2문제 고정으로 나오고요. 국민대가 막 매년 낼 때 있고 안 낼 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냈으면 재작년에 안 내고 막 이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랑 한국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내는 데가 광운대인데 광운대가 40문제 중에서 13문제 정도가 문법이라서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개를 정비문을 내요. 그래서 문법이 제일 어려운 학교 하면 항상 나온 데가 광운대야. 근데 거긴 문제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광운대 문제 풀 때 너무 지엽적이에요, 문제가. 최근에 좀 그 컨셉으로 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학교 말고는 정비문이 거의 전멸됐어요. 옛날에는 좀 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내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정비문 문제는 요즘은 별로 안 나온다. 방금 말했던 세 학교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좀 모의고사로도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낼 때 돼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정비문 문제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봐봐. 뭐 이상한 이름들 있죠. 이게 뭐지? 할 건데 재진술 아니? 재진술?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영어로 돼 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외대에서 2개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서 10문제를 냈었어요. 옛날에. 근데 고대가 지금은 그 토플 탭스로 바꿨기 때문에 이젠 외대밖에 안 내는 유형이 돼서 별로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고려대에서 갑자기 10문제씩 내가지고 되게 중요해졌었거든요. 근데 옛날 일이죠. 고대가 지금은 편입시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토플 탭스로 보기 때문에. 이 재진술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법 문제라고 볼 수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영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라서 이건 표현을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러는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문법도 아니고 독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그냥 재진술이야. 근데 이거 애매한 거 맨날 문법 과목에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 들어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건데 현재는 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외대 문제 풀 때 그때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거랑 달리 번역은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건 문법 문제예요. 근데 이 번역 문제가 원래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멸한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최근에는 가천대에서 2문제 꼬박꼬박 냈었거든. 근데 가천대에서 이제 이걸 안 내기 시작해서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몰라요. 갑자기 언제 낼지도. 그래서 그냥 언급만 드리고 후반기에 풀다가 나중에 이제 랜덤 문제 풀 때 그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요 생활영어는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한 문제 고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문법이라고 보기 애매한데 그 회화체예요, 회화체. 회화체로 막 영어 써져 있고 거기 중간에 이제 알맞은 의미 넣는 거거든. 근데 이거가 문법인가 싶어. 근데 문법책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제가 하는데. 근데 요 생활영어가 동덕여대에서 50문제 중 15개가 생활영어로 나와가지고 완전 동덕여대 원툴 토픽이었는데 동덕여대가 토익으로 바뀌었을걸요? 이건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아무튼 최근에 여기도 그 시험 유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생활영어도 현재 내는 학교가 없다 봐야죠,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어디야? 광운대에서 가끔 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생활영어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구두점이 뭐였죠? 마침표 쓸래, 컴마 쓸래, 세미콜론 쓸래, 콜론 쓸래. 이거 서강대학교에서 한 3, 4년 내다가 없어졌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화여대에서 2년 연속으로 내가지고 또 뭐야 하면서 이제 알려주게 됐었던 그런 애입니다. 그냥 그게 기타 유형인 거야. 근데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이거 10%도 아니야, 요즘은. 거의 5%라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빈칸과 밑줄에 편향돼 있다. 오는 편입시험의 문법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 이번 파트별 문제풀이에서는 요 2개 위주로 되게 깊게 볼 거예요. 가끔 정비문 나오고. 알았죠? 그렇게 할 거고 이 두 유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끼리 약속이 있는데요.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내용 보세요.
품사를 말이죠. 보세요. 명사는 N으로, 동사는 V, 형용사는 A, 부사는 AD로 표기를 합니다. 약속이죠. 근데 알고 계실 거야.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표시하는 건 주어를 S로, 목적어를 O로, 보어를 C로 표기를 하겠지. 근데 알고 계실 거예요. 보어는 명사 보어도 있고 형용사 보어도 있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죠. 바로 괄호 치는 법. 맘대로 치면 안 돼요. 꺽쇠하고 괄호 열고 닫는 거 두 가지 있죠. 형용사면 이렇게, 꺽쇠면 이렇게, 부사면 그냥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봐줘. 자, 제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요. 잘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세 문장이 나왔을 때 말이죠. To read the book, 통째로 꺽쇠. That is kind, 통째로 꺽쇠. 맞죠? 이 두 개는 꺽쇠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묶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가 주어로 쓰인 거잖아. 이걸 왜 꺽쇠로 묶어? 제가 꺽쇠로 묶으라는 건 이제 구나 절 묶으라고 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거를 혹은 대절, 왓절 이런 거를 꺽쇠로 묶으라는 거고 얘까지 묶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묶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명사잖아. 알았지? 단어로서 명사니까. 이건 카인드가 그냥 맨 꿈인 거지.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 물론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구라고 부르긴 해요. 이것도 명사 구라고는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문장의 요소로서 이게 문법적인 그 구성 요소로서의 그 꺽쇠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구조 파악한 거 보면 가끔 이런 것도 꺽쇠로 묶여 있더라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요렇게 하면 돼. 알았지? 좋아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 다 저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and or 봇이 나와. 그럼 이거 이렇게 세모 묶어가지고 병렬. 그리고 각종 구문 나오죠. 뭐 소대 구문이니, 뭐 에제제 원급 비교니, 투투형법이니.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이제 가끔 세모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문 표시는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약속이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샘플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구조 파악부터. 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보시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푸신 분도 있지만 못 푸신 분도 있으니까 시간 조금만 드릴 테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풀 때 말이죠. 아무렇게나 풀면 안 돼요.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빈칸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구조 파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The association이 주어에 of부터 Europe, with부터 freedom, 그리고 in부터 ancient Greece까지 묶이죠. 자, 이게 구조 파악이거든. 그럼 우리 구조 파악하면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빈칸에 들어올 게 여기선 동사라는 거죠. 알았죠?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A하고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A랑 C가 나올 수가 없지. A번을 넣으면 which부터 made까지가 형용사절로 안명사 꾸며버리는데 동사가 없잖아 그러면. C번의 making은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A, C가 안 되죠. 그럼 뭐 남습니까? B랑 D가 남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예요? B랑 D는? 과거동사 역시 과거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능동태고 수동태죠. 앞에 나온 유럽연합. 연합이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하게 D 이렇게 풀리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속어법이라 그래요. 안 되는 거 지우는 거지. 그치? 빈칸은 이렇게 엄청 잘 풀려요. 거의 뭐 7, 80%는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을 하고 안 되는 거 지워나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2번은 어때? 잘 들어요. 2번 문제 풀 때도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컴마에서 괄호 열어서 1868까지 묶고 동사가 is administered 이렇게 된다고. 자, 1번하고 다르지. 이번엔 반대로
여기가 무슨 자리가 아닌 거야? 동사의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럼 1번과는 달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 동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여기서 굉장히 슬픈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론을 배운 거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라는 거야. 이거 풀 때 슬픈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 진짜 있어. 선생님, 저는 D번을 답으로 했어요. 네? 왜 어떻게 D를 답으로 했죠? 선생님이 과거 시점 부사어가 나오면은 과거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 있다니까. 이러면 너무 슬픈 거야. 이 친구는 구조 파악을 1도 안 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다는 거가 다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럼 그래요? 그럼 A번은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쟤도 과거 동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찍는 거야. 이거 너무 슬픈 거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B, D 지워지죠.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과거 시점 부사어 찍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과거 시점부 있어서 저 이거 과거 1이 붙으면 과거라 그래서 A 골랐어요. 맞았어요. 막 이러고. 답이긴 하지. 근데 이게 알고 맞춘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맞췄으면. 저게 어떻게 과거 동사야? PP지. PP죠. 수식이지. 뭔 말인지 알지? 캘리포니아의 대학이 1868년에 설립된 거잖아. 이거 PP죠, PP. 자, 이거 동사 한 대에서 지우고 AC를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PP, 이거는 분사 ING 해가지고 둘 다 되거든. 근데 이거는 설립하는 능동이고 이거는 설립되어지는 PP니까 대학은 설립되는 거니까 A지. 이렇게 풀려야 된다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논리에 의거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풀려요? 3번은 lobsters, 주어, have, 동사, compound ing, 이게 지금 겸론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have compound를 동사 표시하는 애들 있어. 현재 완료인 줄 알고. 아니 PP 아니에요. 알았죠? 네, 겸론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언뜻 보면 have PP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전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절이 어떻게 된 거야?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형용사절로 ing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여. 되지?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 수식어 자리죠. 이거 절대 동사일 수가 없어요. 동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이죠. 투게더 부사잖아. 동사가 어떻게 바로 나와? D번 아웃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뭐 지워야 돼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 지금 주어 동사인데 접속사 없는데요.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A번도 아웃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B, C가 남는데 야 C번은 이건 뭐냐? 이건 뭐 할 말 하한인데? 아니 이게 된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이거 된 나오고 왜는 뭐고 자 이건 그냥 지웁시다. 뭐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곡이고요. 아예 나올 수가 없죠 이건. 그럼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지. B번으로 가면 이게 PP잖아. PP. 형용사로 수식이죠. 함께 조인되어져 있는 수백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 겹눈을 가진 게 랍스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B다. 이 과정으로 풀려나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 1, 2, 3번이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빈칸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만으로 풀리는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론한 거야. 지금 얘기한 걸 들었을 때 이 과정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법을 알고 푸는 거죠. 막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었어야 돼. 알았죠? 근데 4번부터 달라집니다. 4번부터 달라져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부분적인 해석 혹은 문법 사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똑같이 접근합니다. I가 주어군요. Have not seen 동사입니다. My old classmates 목적어입니다. since에서 괄호 열어서 graduated까지. 맞지? 내가 졸업했던 이래로 나는 내 오래된 클래스메이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니까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군요. look forward to 이렇게 된 거예요. 병치죠 이게 바로. 동사 두 개가 병렬로 들어왔고요. to 다음에 빈칸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봐. 여러분 to 뒤에는 뭘 쓸 수 있냐면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to 부정사의 to가 되고 이건 전치사의 to가 되겠군요. 맞죠? 물론 명사 대신 동명사 와도 됩니다. 동명사도 명사니까. 맞죠? 하지만 이 자리에 현재 시제를 쓴다든지 과거 시제를 쓴다든지 PP를 쓴다든지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혹은 명사밖에
못 쓰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A입니다. 이거 올 수가 없죠. to 다음에 어떻게 met을 쓰겠어요? meet, met, met이잖아. 그치? 과거 동사는 PP라는 건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A번을 먼저 지우면 돼. 그치? 자,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거랑 같은 패턴이야. 근데 못 풀어, 그 다음. 왜입니까? 이건 동명사. 요 두 개는 to 부정사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면은 못 풀죠. 뭘 모르면? look forward to의 to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바로 문법 사항을 필요로 하는 거지. look forward to의 to가 무슨 to니? 전치사 to야. 어디서 배웠게? 동명사에서 배웠어. 동명사의 관용구에서 object to의 to가 전치사 to라서 거기 ing 써야지 동사 원형 쓰면 틀려요 라는 그 애들이 있었거든. 거기에 look forward to 있습니다. 진하게 돼 있고 많이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제가 전치사 to라는 걸 알면 답이 보이죠. 그럼 B가 답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구조만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땡큐지. 이건 감사한 거지. 1, 2, 3번처럼 풀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풀면 되는데 실제로는 1, 2, 3번보다는 여기 4번부터 나오는 요 패턴이 훨씬 많죠. 문법 사항을 모르면 못 건드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질문.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랐다 치자. look forward to의 to가 전치사 to인지 부정사 to인지 물어보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찍어야지. 방법이 없어. 이게 진짜야. 정말 찍어야 돼. 근데 만약에 찍더라도 이게 여러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맹신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보기 중에 4개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잖아. 3개 남았잖아. 이 3개가 2개 하나로 갈 수 있어. 2, 1로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을 수 있다고. 그럼 1이 답일 때가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투부정사잖아. 얘는 지 혼자 ing잖아. 그럼 이게 답일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거의 대체로 보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인지 알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 풀어드리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저도 요지시른다. 아무튼 이렇게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내가 2009년에 편입했으니까 오래됐잖아.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난 이걸 맨날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내 입장에서 풀면 안 되지. 나는 맨날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똑같이 접근을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보여주려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잖아. 저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물론 잘 나오는 애니까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럴 땐 찍을 수밖에 없거든. 저기서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어휘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동의어 문제 풀 때. 여러분 동의어 문제 푸는데 단어를 몰라.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니? 방법이 없어. 해석해서 푼다고? 글쎄, 그게 되나? 해석해봤자 단어 모르면 어떻게 풀어? 그거는 그냥 찍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 과감성도 되게 중요해. 뭐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딴 거에 집중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문법도 그래.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모르잖아. 모르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찍어야지. 그러면은 방금처럼 찍는 게 좀 더 날 수도 있다. 근데 잘 봐. 이것도 재밌다. 이거 이 상태로 보면은 제 말이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전 그렇게 안 보고요. 전 이걸로 봤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them 2개. 요건 with. 그럼 이거 자동사 타동사가 되지. 전 그래서 D 찍었는데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뭔 말이냐. 모르면 뭐 별 수 없다. 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는 게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자고, 합리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문법사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선생님 근데 이거 해석으로 구별하면 안 되나요? 투부정사의 투랑 전치사 투가 해석이 다르잖아요. 뭐뭐에게고 요거는 미래 느낌 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게 어려운 게 이 look forward to가 보통 뜻이 기대하다, 예상하다, 학수고대하다 막 이런 뜻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예상하다, 학수고대하다 이런 expect 생각나거든? expect 투부정사 맞거든? 헷갈려 이게. 이게 사실 외우는 게 최고야. 그래서 암기하는데 외우더라도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외우는 걸 표방을 하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뭐 외워야죠.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look forward to의 to가 진짜 전치사 to로 쓰이니까 이 to 이하의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look이 보는 거고 forward가 앞쪽으로니까. 거기서 나온 거랑 별 수 없어요. 알겠죠?
요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 5번은 eating dinner one evening에서 여기부터 열리고 닫히고 one부터 evening까지 in부터 late July 2017 I 주어 빈칸 동사네. 그죠? 그래서 동사예요. A, B, C, D가. 근데 티나죠? 시제 묻는 거지. 시제가 다르잖아. 그래서 단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과거구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현재 시제 미래 쓸 수 없지. 과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는 ed 붙여야 되니까 D를 고르면 안 됩니다. A가 답이거든. 자, 이건 뭐니? bite, beat, beaten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단 변화가 불규칙으로 가는 케이스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처음 만났을 때 hurt 했던 거 기억납니까? hurt도 없다 그랬지. 이 문제는이잖아요. 자신 있게 D 찍었다가 정답 보고 하고 봤더니 불규칙이래. 그럼 열받는 문제야.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애들이 그래. 아는데 틀린 것처럼 느껴. 아니야, 몰랐던 거야. 몰랐으니까 틀린 거지. 이게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이걸 인식을 해도 문제예요. 내가 A를 보고 이거 불규칙인가? 이래도 문제야.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기억이 안 나. 어차피 찍는 게 돼. 그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저게 A를 보고 저거 불규칙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지. 혹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ED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A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찍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조 파악을 잘하고 문제를 이렇게 잘 소거법으로 좁혀나가도 최후의 순간에 와서는 문법 사항을 못 풀어요. 그걸 느꼈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보였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서 5번은 A예요. 나쁜 문제 이거. 진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before 열어서 last April 닫죠? 그리고 Mr. Thompson 주어입니다. 빈칸 동사예요. A, B, C, D가 다 동사라 이건. 뭐죠? 대놓고 동사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그럼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뭘 보고 풀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기 전이래매. 그럼 퇴직하기 전이니까 현재로 갈 리는 없지. A는 말이 안 되죠. 맞지? 퇴직하기 전에 텀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A는 말이 안 돼요. 시간 순서상 나올 수가 없죠. 시제 문제니까 일단. 그리고 B, C, D는 다 남겨놓을만 합니다. 왜냐면 알고 계실 건데 애프터랑 비포어가 시간 전후 관계를 완벽하게 나눠주는 녀석이라서 얘가 그 주절에 원래 과거 완료 쓰는 게 맞거든. 걔가 퇴직하기 전에 일을 했었다니까 퇴직한 시점보다 더 이전이니까 헤드 PP로 가는 게 맞지.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론책에 그 시제 파트에 가보면 애프터랑 비포어는 시간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런 경우 과거를 써도 되긴 된다라고 써져 있긴 해요. 근데요, 이건 확실하게 기준을 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보기가 둘 다 있죠? 이게 밑줄 문제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빈칸인데 얘도 있고 얘도 있으면 그러면 CD가 맞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만약에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클리어한 걸 써야지 더. 그렇죠?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더 좋은 답이니까. 알았니? 자, 그럼 이제 CD로 좁혀졌어. 그럼 이 두 개는 뭘 묻는 거야? 능수동. work는 일하다니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수동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D 삭제, C. 이렇게 가면 되죠. 결국 문법사항이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몰랐어도 또 풀 수 있는 게 내가 work가 자동사라는 걸 몰랐어도 D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수동태면은 목적어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foreign student advisor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으로 보였겠지만 그래서 여기 as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전명구니까 구조가 성립이 되지. 이게 만약에 as가 없으면 목적을 어떻게 받아 자동사가. 그래서 B가 어차피 안 돼. 맞지? as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봐봐. 답이 C라는 게 보여도 C라는 게 이렇게 보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복습할 때는 답이 되는 건 왜 답이 되고 답이 아닌 건 왜 답이 되지 않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늘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대로 풀라는 게 이 얘기예요. 답만 찍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맞는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렸나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풀어야 된다고. 지금은 그럴 시기야. 이걸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간 이 세 단계에서 다 할 거예요. 이 파트별하고 랜덤 문제풀이에서 2연습하는 거야. 이게 돼야 기출을 풀 자격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 정도 되는 거지. 알았지? 아마 요 세 개의 수업으로 그 정규 수업에서 저랑 같이 푸는 거는 한 1000문제 좀 안 될 거고 몇 문제나 되려나? 네,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뭐 6, 700문제 되려나?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제가 복습으로 주는 문제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편머리 문법 기본책 푸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거 혹시 문제 풀 거 없으면 그거 푸세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심화는 풀지 마. 편머리 문법 심화는 풀지 마. 그거 풀면은 하기 싫을 거야. 되게 어려워. 심화는 완전 실기보다 어찌 보면 진짜 기출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서 그거 말고 기본 하세요. 기본. 기본이 지금 이 파트별 문제풀이랑 딱 맞아요. 그게 파트별 문제집이거든, 기본이. 그래서 내가 동사를 했으면 동사 풀어보고 시제를 했으면 시제 풀어보고 이러면 되게 좋습니다. 편머리 기본 좀 추천을 드리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풀리니까. 알았죠? 근데 이거 6번까지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6번까지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 해석이 안 들어가죠.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문장 내용의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부분적인 해석만 있으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알았죠? 지금 당장 그렇잖아. 6번까지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필요했던 게 아니지. 그냥 문장 구조 보고 부분적으로 번역해야 되는 부분 제대로 번역하고 이 정도로 풀리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7, 80%는 이렇게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지? 근데 나 이 말 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나는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이게 되게 어렵다. 이거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은 이게 말이 와전이 돼. 나는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해석이 단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한 구조는 이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의미는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근데 문제의 단서가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내 말은. 근데 나중에 진짜 그렇다니까. 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왔을 때 이게 해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가지고 오잖아. 그런데 이거는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런 친구가 있어. 선생님이 해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길래 내가 언제? 나는 해석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해석이 단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이런 것 좀 조심하세요. 말이 와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알게 됐죠. 전달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했어.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Foreign Student Advisor. 외국인 학생 고문. 그런 거죠. 으로서 일을 했었다. 30년 간이나. 됐니?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도 재밌죠? 잘 보세요. 7번 문제 이렇게 접근하셨을까요? 보십시다. 바이에서 괄호 열어요. 센츄리까지 닫습니다. 이거 주어 아니죠? 대어리 주구문이에요. 대어가 부사 wasn't 동사 much unexplored land 주어입니다. 그쵸? 20세기 초쯤에는 많은 탐험되지 않은 땅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뭐 대부분의 땅이 탐험되었었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빈칸에서 괄호 열어서 여기까지 닫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없지. 수식어야. 근데 이게 아까 풀었던 2번하고 너무 달라. 아까 그 2번 문제에서는 저런 자리면은 보기 중에 동사가 있어서 동사 툭 지워버리면 두 개가 날라갔잖아. 되게 쉬워지잖아. 근데 해석하게도 동사가 없어요. A, B, C, D가 전부 분사 혹은 투부정사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이런. 그러면은 다 되네. 구조적으로는 A, B, C, D가 다 올 수 있거든. 맞죠?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래서 문법 사항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왜? remain은 자동사밖에 없거든.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형식에서 했어. remain은 그냥 사전에 타동사가 아예 안 나와. 이런 동사 너무 고맙죠. 사실 이런 거에서 최고 대표가 비동사지. 비동사는 타동사 아예 없으니까. 근데 remain도 자동사밖에 없어요. 그럼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폭탄이 돼요? A번과 B번과 D번이 폭탄이 되지. C밖에 안 되지. 왜? 이거 수동이잖아 다. 자동사 수동 불가. 기억이 나셔야 돼.
그래서 A번하고 B번하고 D번은 그냥 틀리는 거야. 누구만? C만 답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 오십니까? 그럼 이건 진짜 그렇지. 리메인을 알면 그냥 거저 풀리고 리메인을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뜻 알죠? 리메인?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미국 대륙에 남아있는 탐험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자동사 수동 불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다. 좋아요. 잘했음. 감 오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잘 만든 문제야. 이 8번 문제 진짜 쉽지 않거든. 그래서 8번 문제는 제가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할 건데 혹시 안 푸신 분 있으면 좀 풀어 놓으시기 바라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너무 잘 낸 문제죠? 8번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scientist가 주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가 increased가 pp예요. 그래서 증가된 카본 다이옥시드가 could cause 동사 그리고 global temperature increase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라 빈칸 뒤에 주어 동사 왔어요. 그리고 A, B, C, D의 보기를 보니 이거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가 2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 2개면 이거 연결하려면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접속사. 맞지? 그래서 하나 지울 수 있습니다. C. 안 되죠? 네, 10번은 들어올 수가 없음. 여기까지 되지? 10번 안 돼. 자, 그럼 10번을 지우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10번 넣으면은 themselves 목적어에 of에서 괄호 열어서 카본 다이옥시드까지 닫혀버리잖아. 네, 문장 구조가 안 맞는 거야. C를 지우고 A랑 B랑 D에서 고르면 돼요. 맞아요? 그럼 A번, B번, D번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제가 왜 잘 냈다고 했냐면 자, 이쪽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런 동사 정말 많이 보죠. I think, I believe, I say, 맞죠? I suppose 이런 동사들 많이 봅니다. 이 동사들 대절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말해요, 가정해요 이렇게 되죠. 다 아시죠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convince란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convince란 동사는 애석하게도 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이 나야 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거든. 떠올라야 돼요. inform, remind, convince, assure. 기억났으면 좋겠어. 이게 뭐니? 통고알림 동사라고 삼형식에서 배웠었지. 이 동사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A of B가 올 수도 있고 모두와 A 다음에 대절이 올 수도 있는 특이한 녀석이지. 내가 괜히 별 붙인 게 아니죠. 그 당시. 이거 특이한 녀석이라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들은 문장을 잘 봐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convince를 쓴다. 그럼 I convince 이렇게 온 다음에 I convince that 대신한다. I convince him that it is righ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 사람한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시킨다로 해석을 해. 컨빈스가 확신하다가 아니고 확신시키다니까. 그에게 그것이 옳다는 걸 확신시켜요. 즉 얘는 think, believe 같은 애들처럼 대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목적을 한번 쓴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녀석을 수동태로 돌려버리면 힘이 주어라서 he가 되고 convince가 일로 내려오면은 is convinced 요런 모양이 나오고 대절이 그대로 들러붙어 버린다라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뭔 말인지 알아? 결국 이 convince 계열 이쪽 애들은 수동태로 돌려야 대절을 바로 받는 애야. 수동태로 돌려야지 대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애입니다. 오히려
능동태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즉 이게 힘이 없이 컨빈스가 대절을 바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 보시고 A번이 안 되고 D번도 안 되고 B가 답이라는 거야. 수동태로 돌아가야 대절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증가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세계의 온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삠니다. 알면 너무 쉽지만 모르면 건들지도 못하는 문제죠. 이게 바로 이론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기준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준이 이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거 듣고 아 맞아 이러면은 여러분 이론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지 이러면은 이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수업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론을 이래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면 이론이 안 돼 있으면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에 왜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이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때 이 과정을 다 보여드렸던 거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수가 없죠.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게 자꾸 끄집어져요. 아, 맞아. 이거 했었던 게 나오지 하면 다 보여줄 거야. 그러면 보고 맞다 하고 이해가 되면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이걸 많이 까먹었거나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럼 복습할 때 이론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왜 맞는지 알고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죠. 알았죠? 그럼 이게 내가 제대로 되는지 보는 건 한 번 더 푸는 거죠. 맞죠? 텀을 두고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되게 반사적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그 수준을 만들어야 돼. 대충 한 2,000개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풀면은 그 정도 풀거든. 복습 문제 포함해서. 그러면 많이 늘어요. 진짜. 엄청 많이 늘어요. 이거 훈련이라서 이쪽은.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 좋아요. 그 다음 9번. 9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penny, desires 이렇게 돼 있어. 그럼 desire 다음에 빈칸이잖아. 그리고 A, B, C, D 보니까 T 팍 나죠? desire는 여러분들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삼형식에서 했지? desire는 hope, want 이런 애들이랑 같이 투부정사를 받아. 그러니까 A랑 C가 폭탄이지. 삭제. 그럼 투부정사에서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니?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보였어야지. as 원급 비교. 맞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as 원급 비교에서 앞에 as가 뭐였죠? 부사였죠? 그죠? 그럼 부사는 누굴 꾸밉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죠? 어를 꾸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구부터 해야 돼? 형용사부터는 형어명이잖아. how to 해줬어, 형어명. who the doctor. 이렇게 가야지. B. 봐봐. 혼자 풀었을 때 안 보였어도 지금 얘기해줬을 때 아, 맞아. 이거. 떠오르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듣고도 형어명? 저게 뭐야? 이렇게 되면 이론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딱 요게 포인트라고. 아셨죠? 그럼 펜이라는 애가 그녀의 브라더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좋은 의사이기를 바라고 있다. 요거죠. 하지만 발견하게 된다. 그녀가 그녀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잘했어요. 9번은 B. 잘했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빈칸 문제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1-1처럼 풀리는 건 진짜 땡큐고 보통 1-2가 제일 많죠. 알겠죠? 4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1-3. 자, dream, 꿈꾸세요. 이렇게 되지? 명령문이네요. 네. 빈칸부터 forever. 다음에 live, 살아요. each day, 각각의 날을 하고 빈칸부터 tomorrow 이렇게 묶이는 이런 구조예요. 명령문으로 동사원형 2개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빈칸이 부사절 접속사 넣으면 되거든. 근데 A, B, C, D가 다 부사절 접속사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문제 풀 때 구조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속어법으로 안 되는 거 지워나가면 된댔죠?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에 보기 중에 명사절이 있었으면 땡큐지 그냥 지우면 되는데 명사절이 없고 다 부사절이잖아. 근데 지울 수 있는 게 2개 있어. 왜냐면 will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 사용 불가 이런 게 있었거든. unless하고 incase가 조건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will은 못 쓰겠죠. 그래서 B, C를 날려요. 근데 A, D가 남잖아. 자, 여러분들 이럴 때 해석이 필요해지는 거야. 구조적으로 A, D가 다 되잖아요. 둘 다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과정
그래도 안 되면 해석이다. 이게 완전 해석 문제예요. 맞죠? 이건 해석 아니면 풀 방법이 없지. 구조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가 맞는지 찾으면 됩니다. 이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상 꿈꾸세요. 당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각각의 날을 사세요. 내일 죽을 것처럼. 이거야. 이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D죠. 논리 문제지 갑자기. 갑자기 논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같은 논리도 좀 나와요. 네, 이거는 해석 문제지.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리는구나. 그게 보여야 돼. 알았죠?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빈칸은 여기서 벗어나는 패턴이 없어요. 다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파악한 다음에 안 되는 거 지워나가기. 근데도 구조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 비중은 완전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뭐 한 10개 중에 한두 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 거의 한 7, 80%는 1-2에서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사항 조금 아는 그 관련 문법사항 알기, 구조 파악하기. 빈칸은 기본적으로 구조 문제니까요. 알았죠? 그럼 이제 밑줄 문제 풀어봐야지. 그 다음 과정이 밑줄이죠. 밑줄 보자고. 11번부터는 밑줄 문제다. 그죠? 이쪽도 좀 풀어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안 푼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푸십시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이 밑줄 문제는 빈칸 문제랑 좀 다르죠. 빈칸 문제는 사실 구조 파악해서 빈칸만 보면 되니까 할만해요. 저는 빈칸이 제일 쉽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뭐 느끼는 거에 따라서 밑줄을 쉽게 푸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빈칸은 좀 구체적으로 문법사항을 알아서 빈칸에 알맞은 거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느낌인데 밑줄 문제는 구조 파악을 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해야죠. 근데 구조 파악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빈칸에 비해서는 좀 별로 없죠. 왜냐면 문장 구조 파악을 해도 결국 그 밑줄의 세부 사항을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샘플은 구조만으로 풀리는 경우를 보여드리고자 샘플을 갖고 왔는데 11번 문제 보면 Communist China's Metamorphosis가 주어에 into부터 괄호 열어서 Capitalist Dynamo 그리고 uplifting부터 hundreds of millions out of poverty in a few decades 여기까지 묶여요 다. 그리고 나서 being부터 괄호 열어서 여기까지 닫으면 의? 이 돼야 돼. 동사가 없어. 문의 구성의 위배지. 맞잖아. 구조 파악했더니 지금 주어만 있어요. 이게 그 밑줄 문제에서 구조만으로 풀리는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네, 밑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면 너무 쉽지. 이게 뭐 어떻게 그럼 D를 동사로 바꾸면 되지. 맞죠? 이제 하면 되겠다. 알았죠? 그럼 이거 괄호가 아니네. 얘가 동사지. 맞죠? 요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사회주의인 중국의 변모. 자본주의로의 변화가 수백만, 아니지, 이거 수억 명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을 몇십 년 안에 가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준 거야. 근데 이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근대 역사에선 이례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내용을 떠나서 그냥 구조 파악만 할 줄 알면 풀려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감사한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풀렸으니까. 11번은 이런 케이스고요. 12번은 어떻게 쓸까요? 12번도 알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밑줄 문제가 좀 케바케라는 게 이런 거야. 11번은 구조 파악했더니 아싸 하고 문제가 이렇게 풀리잖아. 12번은 구조 파악으로는 못 풉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관심이나 쓸까요? 사는 거에 서울에서 만약에 그 서울이 버려지게 된다면 거주자들에 의해 그리고 만약에 이거 보이니? 이프절 2개야 병치. 이프절이 2개가 병치된 거죠. 끝까지 옵니다. 이런 구조인 거 보이십니까? 이 안에 또 주어 동사 나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눈에 팍 띄는 게 가정법이라는 거지. 가정법이죠 이거. 이프절에 과거 써서 주절에 우도 원형. 기억납니까 여러분?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무조건 워예요. 그래서 지금 워. 저것도 워. 잘 썼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안 풀려요 문제가. 이것만 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차 싶은 문제고 사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to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그 외엔 못 온댔잖아. 바로 틀렸지. to 다음에 어떻게 heard가 와? 안 되죠? 네, 틀렸죠. D가 답이지. 자, 이거 바꾸는 법이 두 개인데 to를 삭제해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to be를 넣어도 돼. 그러니까 to be 해도 돼. 그러니까 to를 삭제하던지 뒤에 be 넣어가지고 to be heard 하던지. 그럼 비투용법으로 가니까 가능해서. 알았죠? 근데 아무튼 to 다음에 heard는 못 쓰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얘를 지우던지 아니면 to be를 집어넣던지. 지워보자. 그럼 지우면 답이야 그냥. 알았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봐 이것도 알면은 바로 풀리죠. 그래서 가끔요. 밑줄만 보고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밑줄만. 틀렸다는 게 보이니까. 그럼 밑줄 문제의 장점인데 틀리는 게 보이면 그냥 그거 찍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빈칸하고 다른 게 이거야. 빈칸은 디테일하게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밑줄 문제는 그냥 안 되는 것만 찾으면 그냥 그거 찍고 넘어가면 돼요. 뭘로 바꿀지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따져보세요. 알았죠? 누가 서울에서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만약에 그 서울이라는 곳이 거주자들, 서울의 주민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거나 그러니까 허니 빵빵 이런 소리 의성어로도 쓰거든. 뭐 뿔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빵 소리예요. 자동차의 빵빵거림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빵빵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누가 서울에서 사는 거에 관심이나 쓸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해석 안 해도 되죠.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to 다음에 어떻게 heard가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실제 시험 문제 풀 땐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보세요. 13번. 너무 중요하죠? not이 나왔어요. nobody. 안 되죠. any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이론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그 녀석이죠. not이 나왔는데 no가 어떻게 와? 알았지? 이것도 보이면 그 자리 컷. 뒤에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뒤에는. 맞죠? 이런 게 케바케야. 이런 건 보이면 아싸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면은 막 되게 안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수업 때 언급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혼자 하면은 안 보일 수도 있다. 보였길 바래요. 되죠? 14번도 뭐예요? 더 웨이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돼? 더 웨이 바로 삭제. 더 웨이와 how는 같이 쓰지 못하니까. 맞지? 이것도 어때요? 구조 파악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밑줄 문제가 좀 케바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알았죠? 2-1번 구조만으로 풀리는 경우와 밑줄만 보고 풀리는 경우 네, 이렇게 샘플 문제를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지금 11, 12, 13, 14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2-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보시죠. 15번은 이렇게 접근됩니다. The desire of부터 열어서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리고 여기서 여는데 여기 잘해야 돼. 이게 어려워. 잘 봐. for 다음에 urgent 나왔잖아. 이게 뭐게?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 닫으면 안 돼.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서 닫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urgent가 1번이고 concrete가 2번이고 and 세모치고 meaningful이 3번이고 요게 스텝을 꾸미는 거라 여기까지야. 어렵죠?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럼 컴마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묶잖아. 그럼 거기서 이미 망한 거지. 그죠? 그리고 on에서 열어서 the part, of에서 열어서 the nuclear weapon state, to부터 열어가지고 nuclear weapons까지. 하니까 누가? D번에 have been expressed가 동사고 요 clearly와 forcefully가 병렬이죠. 그리고 여기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얘도 reduce하고 eliminate가 병렬입니다. 이것까지 보이시면 너무 잘했어. to 생략이야. to reduce and to eliminate인데 to 쓸 필요 없어가지고. 보여요 이거? 이거야. 됐죠? 자, 근데 구조 파악 열심히 했지만 빈칸이랑은 달리 뭐 이렇게 소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빈칸과 밑줄의 되게 큰 차이점이 이건데 빈칸은 그냥 구조 파악만 해놔도 안 되는 거 지워나가면서 막 한 개에서 두 개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 지워진단 말이야. 근데 밑줄은 그게 안 돼. 밑줄은 구조 파악하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각각의 밑줄마다 체킹을 해야 되는 밑줄 체킹법이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과정이죠. 밑줄 체킹법을 써야 돼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밑줄마다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하고 다른 점이 이거야. 빈칸하고는 달리 구조 파악을 하면은 밑줄이 보이잖아. 그럼 그 밑줄이 뭘 묻는 건지를 찾아야 돼.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밑줄 체킹법이 크게 19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 한 방에 다 못하죠. 그래서 요거를 파트별 문제풀이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올 때마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랜덤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첫 수업이 그겁니다. 밑줄 체킹법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그때 다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정리할 거고 지금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 밑줄인 동사 밑줄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 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잘 보세요. 수, 어형, 시제, 태를 따지시면 됩니다. 수, 어형, 시제, 태. 수일치가 맞는가? 1에서 5형식, 이 어형이 1에서 5형식 얘기하는 거거든? 5형식 잘 썼는지, 시제가 맞는지, 태가 맞는지를 싹 보는 거야.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동사의 밑줄 거져 있으면 수, 어형, 시제, 태를 보자. 이렇게. 구조 파악한 다음에 밑줄 중에 동사가 있으면은 이 4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샘플 문제라 되게 쉬웠는데 디자이어에 S가 없단 말이죠. 동사에 S 있어야 되니까 D죠. 해주러 가야지. 맞지? 되게 잘 냈죠. 이게 우리 학원 옛날에 고려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너무 문제를 어려운데 깔끔하게 잘 내가지고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S만 보면 바로 풀리잖아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D번이 답입니다. 알았죠? 동사의 밑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 어형, 시제, 태. 제가 계속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언급할 거예요. 동사의 밑줄 거져 있으면 수, 어형, 시제, 태를 보자. 알겠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추가 드릴 게 있어. 정답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앞에 좀 봐봐. 제가 이렇게 쓰면은 다들 번역 가능하죠? 그러면은 동격이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뭐다. 맞지? 여기 혹시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거 알죠? 의미상의 주어.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톰이라는 애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뭐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였겠지만 얘랑 동격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The ability to 부정사가 the desire to reduce and eliminate라고. 그럼 이게 뭔지 알아? 의미상의 주어야. 미친 문장이죠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 스텝스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진짜. 그럼 이거 번역이 어떻게 돼? 톰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은이잖아. 마찬가지로 긴급하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 단계들이 핵무기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has been expressed. 표현되어지고 있다. 클리어하게, 강하게. 어렵죠?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던 게 저게 수일치 문제 물어봐서 쉬웠던 거지. 잘 봐요, 여러분. 이게 5부로 돼 있어 봐. 5부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미친 거야, 이러면. 못 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복습 문제 준다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수업할 때 이런 걸 언급할 거야. 지나가는 말로. 그럼 복습 문제로 한 거는 이게 문제가 바뀌어 있어요. 저게 해주로 돼 있고 여기 막 5부로 돼 있다고. 그럼 4로 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복습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보는 거죠. 알았죠? 너무 어렵죠 이거.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당시에 이거 문제 만드시는 분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일치 문제였어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6번 문제를 보면 when에서 괄호가 열립니다. 그리고 questions by the police 닫히고요. 그리고 the young woman 주어, said 동사, 그리고 대절이 목적으로 들어오죠.
대절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before부터 괄호 열어서 또 여기까지 들어가네. 됐지? 자, 이런 구조 파악 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A번은 분사 구문이네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납득이 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저 분사 구문이잖아. 그러니까 이론이 돼 있다라는 게 이걸 뜻하는 거죠. 저걸 딱 보고 저 분사 구문이네 A 이렇게 말했을 때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 분사 구문 앞에 접속사 웬 살린 거잖아. 이게 이론이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경찰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젊은 여성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말했습니다 하고 대절. 또 동사 밑줄이지. B번. 자, 뭐 보라고요? 수일치. 주어가 쉬니까 해지 썼네. 맞네. 어형. 가게를 떠났다. 삼형식으로 레프트로 목적어 잘 받았어. 시제.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뭐? 과거 혹은 과거 완료잖아. 틀렸죠? 그래서 B번이 답이다. 아니 왜냐면 여기 과거잖아. 기억나지?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 라고 말했을 때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시제일치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들으면서 이론을 들었던 거가 계속 끄집어지는 거라고. 이게 파트별 문제풀이의 의의죠.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음. 그래서 has left를 뭘로 하시면 돼요? had left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보면은 강도질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 또 before절에 과거 썼잖아. 그보다 더 전이니까 had left가 맞겠지. 내용상 과거 완료가 맞죠? 강도질이 발생하기 전에 그녀가 가게를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딱 떨어지죠. 그래서 16번은 B번. 요렇게 되셔야 한다. 됩니까? 네. 여러분 되게 속 보이지 않아요? 수일치 문제 나와서 지금 시제 문제 보여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잘 봐요. 그 다음 17번. 잘 들어주세요. 닥터 팍. 동격. 프로페서가 얘랑 동격이죠. 교수님인 닥터 팍은 of a prestigious private college in Korea. 요까지. 하고 동사가 acknowledges. 맞죠? 그리고 as one of Korea's greatest researchers of science. 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동사 밑줄이야. B번에 acknowledge가 동사 밑줄이잖아요. 수일치 맞습니까? 닥터팍이 주어니까 S 붙인 거 맞죠? 어형은 어때요? 어형이라는 게 오형식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acknowledge가 뭐니?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닥터팍 씨가 인정했나? 인정했다고 하면은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이 전명어가 바로 나오고 있지.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캐치하는 거야. 인정한 게 아니네? 뒤에 나온 내용 뭐예요? 한국의 가장 위대한 과학연구원들 중에서 한 명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지. 이건 태죠, 태. 수동태죠, 수동태. 그래서 여기다가 is 넣으시고 요거 D로 바꿔서 is acknowledged, is acknowledged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면 정답. 됐습니까? 그러면 B죠. 이렇게 푸는 거야. 막 푸는 게 아니고. 이게 태 문제. 수 문제, 시제 문제, 태 문제. 그 오형식,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봐요. 이 acknowledge라는 동사가요. 간주동사로도 들어가요. regard A as B의 그 as. 저 as야,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오형식 수동이구나라고도 가는 거죠. 다 연결돼 있지. 그래서 어형하고 시제랑 태는 같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동사를 보면서. S 있나 확인한 뒤 바로 오형식하고 같이 해서 시제 태까지. 그래서 정답이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사 밑줄의 샘플들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잘 보세요. Although she worked with physicians 여기까지 although절 she 주어 had 동사 little time 목적어 그리고 with부터 psychiatrist 후부터 열어가지고 끝까지 다 들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하나 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밑줄, 관계사 밑줄입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관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써드릴게요. 첫 번째, 선행사 확인. 자, 선행사 확인은 앞에 꾸미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who, whom 쓰고 사물이면 which 쓸 테니까. that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who's도. 맞지? 두 번째, 격을 확인합니다. 격이라는 건 이겁니다.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콜. 알겠죠? 문장이 완전한지 혹은 불완전한지 그거.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됐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오는 게 뭐였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when, where, why, how나 이런 건 완전하게 오지. 근데 who, whom, which, that, what 불완전하게 오잖아. who는 명사 끊고 불완전이고 이게 관계사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이 사람 꾸며서 who 쓴 건 좋은데 who를 쓸 거면 주어가 빠질 건데 아니 목적어 빠졌잖아. whom이죠. 10번의 who를 whom으로 이렇게 나온다. 알았니? 선생님 whom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 볼 때는 그 who는 주격, whom은 목적격 그걸로 가는 게 맞아. 관계사는. 알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om. 그리고 이거 보여? regard라서 애 좋은 거잖아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은 A번, 10번. who를 whom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19번. 이건 어떻습니까? Some teachers argue that students who 이렇게 들어가서 수시 여기까지. 그럼 may forget 동사에 how to do mental calculations에서 여기까지 꺽쇠 끝나. 자, 이런 문장이거든 현재. 자, 그러면은 몇몇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후절한 학생들인데 에이 바로 틀렸죠. 후가 나오면 주어 빠져야 되잖아요. 대의가 어떻게 나와요?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 자체의 빗줄이 안 거져 있어도 봐야죠. 알았죠? 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의 삭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이 잊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암산을 하는지를. 됐죠? 굿. 이렇게 해서 B번이 정답이 된다. 자, 문제 풀어가는 과정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동사 밑줄, 관계사 밑줄. 엄청 많이 나와요. 동사 밑줄하고 관계사 밑줄이. 이런 게 한 19개 정도 있다. 근데 동사랑 관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네,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거야. 네, 실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됐지? 자, 이게 밑줄 체킹법. 2-2번. 비슷합니다. 우리 빈칸 문제도 제가 1-2가 그 문법상 살짝 첨가된 게 많이 나온다고 했듯이 얘도 웬만한 건 밑줄 체킹법을 이용해서 풀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런 경우도 있죠. 제일 어렵죠. 20번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내가 이거 찾느라고 한 200문제 넘게 뒤졌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가. 이게 진짜 별로 안 나오는 문제예요. 하지만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He took on the challenge of drawing caricatures for 24 hours non-stop in order to raise money for Habitat for Humanity. 여기까지 하고 동격이야. 동격으로 non-profit organization 나오고 대절이 이렇게 오가니제이션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구조거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밑줄 체킹법을 활용해서 다 넣어도 하자가 없어요. A번은 오브ING 동격이거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동격, 오브ING 동격 두 가지를 말했었어. 거기서 오브ING 동격이고 B번은 for 다음에 기간. C번의 non-stop은 멈추지 않고서라는 부사고요. 그리고 D번의 대절은 형용사절로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가니제이션 꾸민 거고 2번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라서 이게 구조적인 하자가 없어요. 네, 문장 구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해석 문제예요. 근데 의미 때문에 문제 정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해석해 줄 테니까 잘 봐봐. He, 그는 이 take on이 얘가 부사야. 이거 타동사로 목적어 맞고 이게 turn on the radio처럼 쓴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브 ing 하는 그런 챌린지를 떠맡았다 정도인데 테이크해서 자기한테 붙인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맡은 거예요. 뭘 했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서 캐리커처를 그려내는 그런 챌린지를 자기가 떠맡았다는 얘기야. 뭐 하려고? 돈 벌려고. In order to raise money. 맞지? 돈을 모으려고. 누구를 위해, 뭐를 위한 돈입니까? For Habitat for Humanity. 이거 지금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고유명사거든. 인류애를 위한 뭐 거주지? 직역하면 이건데 이게 뭘까 했더니 비영리 기관이래. 뭐 해주는? 집 지어주는. 알았죠? 누구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로 가야 돼. fortune은 근데 사람이 아니죠. 부재산 뭐 이런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의미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좀 많이 어렵죠. 여기다가 정관사 덜을 넣고 이걸 fortunate라는 형용사로 써주면 돼요.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됩니다. 이 fortunate가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럼 less를 넣었으니까 보다 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영리 기관인 Habitat for Humanity를 위한 그 돈을 모으려고 이 사람이 캐리커처 그려내는 그런 챌린지를 했다는 얘기죠. 자선 사업 같은 거 한 거죠. 맞지? 이렇게 하여서 정답이 2번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겁니다. 됐죠? 네.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근데 별로 안 나온다. 네.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3번 해석. 정리하자면 빈칸 문제는 구조 파악을 한 뒤 속어법, 맞죠? 안 되는 거 지워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법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 밑줄도 구조 파악하고 지워나가면서 풀면 되는데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것마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밑줄 체킹법을 활용해서 지워나가면서 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역시 얘도 해석까지 갈 수도 있으나 순수한 해석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은 완전히 해석만으로 푸는 문제는 진짜 거의 없고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있는 문제가 접목돼서 풀리는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된다는 얘기. 알았죠? 요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꼭 미리 풀어 오셔야 되고 충분히 생각을 해 오시고 여러분들이 푸신 방법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비교를 해서 아 내가 한 게 맞구나 이걸 내가 지금 잘못 봤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 보는 게 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총 12강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건 이제 가이드 수업이라서 이게 OT예요. 이게 OT고 이게 OT지 그러니까 파트별 문제풀이 OT고 그 다음부터는 1강부터는 이제 동사로 들어가서 한 강당 대략 한 10문제 정도 푸는데 못 풀 수도 있어요. 한 8개에서 10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미리 풀어오시는 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요렇게 수업을 나갈 거니까 동사, 시제태, 조동사 가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12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간은 한 달 반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파트별 문제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 1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